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도마변동 4구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도마변동 4구역은 재정비 계획 수립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도마변동 구역이 2009년 8월 달에 이루어졌고, 하지만 2015년 4월에 도마변동 1구역, 3구역, 6-6구역, 8구역, 11구역 외에는 나머지는 다 존치구역으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대전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1일날 촉진계획 변경안이 대전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도마변동 4구역의 면적은 18만 1000제곱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존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도마변동 13구역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가장 넓고, 그 다음에 도마변동 3구역, 그 다음에가 세 번째로 큰 게 도마변동 4구역입니다. 현재 요번에 심의 통과된 건설 예정 세대수는 3,366세대, 처음에 추진위에서 계획된 것보다는 좀 줄었고요. 이 중에 임대가 208세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8층으로 총 21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이게 구역 배치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천일 월드빌 아파트입니다. 현재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번에는 구역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존치구역으로 묶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면적은 처음 도마변동 4구역 면적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보시면 공원이 양 사이드에 공공청사가 도로변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유등천입니다. 유등천 조망이 나오는 단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이 이제 도마변동의 4구역에서 유등천 조망이 좀 가능한 동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예전 추진위에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3,686세대를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3,366세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건설 예정 세대 평형수만 한번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대는 좀 줄었기 때문에 요런 타입으로 아마 건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되고요. 건폐율이 좋습니다. 13.9%. 15% 이내다 보니까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을 것 같고요. 녹지 확보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전 계획안에는 59제곱미터를 가장 많이 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84제곱미터, 그리고 요즘 도마변동 구역 중에 101제곱미터 8호 초과분이 별로 없는데 여기 142세대가 지어집니다. 건설사는 아직 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하다 보니까, 선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위원회도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직 시공사 결정은 안 됐습니다. 2009년에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재정 당시의 계획입니다. 당시에 2,435세대, 현재 3,366세대니까 이거보다 좀 많이 늘은 편이고요.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줄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좀 건축 배치도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당시의 계획도인데요. 보시면 1구역, 2구역, 3, 4, 5로 쭉 연결되는데, 당시 보면 지금 이제 4구역, 5구역, 4구역, 3구역, 4구역에 보시면 5구역에 보시면 이제 원래는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었죠. 근데 계획된 초등학교도 현재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연동형 상가라고 해갖고 상가 지역이 쭉 도로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각자 도생, 구역마다 각자적으로 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이 좀 무너진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도마변동 4구역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변동 4구역, 도마변동 3구역과 5구역 사이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 세 번째로 큰 넓은 면적입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변동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빌 아파트는 구역에서 제척됐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보입니까?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의 장점은 첫 번째는 천변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면적이 넓어갖고 세대수가 많다는 거, 세 번째는 시공사가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요즘 분위기 봐서는 일군 시공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역세권이라고 불리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호재들이 역세권 인근 대전 2호선 트램이라든가 3호선 광역철도 인근 지역이 좀 수혜를 받는 모양새인데요. 도마변동 4구역은 트램역과의 거리가 아파트 끝선에서 도보로 보통 15분 정도의 거리다 보니까 역세권이라고 좀 불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장단점이 좀 같이 존재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망을 중요시 하시든가 이런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테고, 그거보다는 교통 편의를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교는 변동중학교, 도마중학교, 버드네중학교, 태평중학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재개발이 됩니다. 뭐 3구역 같은 경우가 3,463, 여기에 3,363, 5구역도 2,900이 좀 넘죠. 또 1구역도 1,800에 가깝습니다. 인근 지역 전체가 거의 뭐 진짜 작은 뉴타운, 미니 소도시처럼 1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같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에 쪽도 좀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뭐 어느 순간이 오면 이쪽도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근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면요, 버드네 중학교, 변동중, 도마중, 태평중 모두 학업 성취도는 좀 약간 비슷한 편이지만은 태평초가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의 세 중학교는 좀 낮아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진학률 보시면요, 도마중학교가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2명, 자사고 8명을 보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특목 비율이 좀 높게 나온 편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변동중학교가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를 2명을 보냈고요. 태평중학교가 과학고 3명, 외고 국제고를 3명, 버드네 중학교도 과학고 2명, 외고 국제고 4명을 보냈습니다. 자사고 자공고는 버드네 중학교하고 태평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보시면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중학교 학교군의 특목고 진학률은 과학고를 1명 이상 보낼 정도로 상당히 좀 우수한 학군입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될 정도로 좀 열악한 주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과학고 인원, 외고 국제고 진학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변화될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도마변동 4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대전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되기 전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추세고요. 조금 원래는 예전 같으면 뭐 관리 처분인가 사업 시행 계획, 교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이런 단계별로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다면 현재 대전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났지만은 입지의 한계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오히려 좀 적게 붙어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